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8- 브랜드 경영과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경영의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을 10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지금 자연 지향이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더라. 그리고 고객들이 가족 중심 생활 성향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여성 고객 중심의 내용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 추구 등 해서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지향인데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 자연지향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발전이 가져온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점차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 전원주택이 인기가 있고 또 개인의 실내 정원 적용이 증가되고 있고 자연 휴양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및 기업 모두가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분리수거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그린피스의 환경보호운동 그리고 기업은 리필 제품이라든가 종이팩 등을 사용해서 환경지향 제품 개선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유황 킴벌리 같은 경우는 그린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바디샵 같은 경우에 기업 이념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지향적인데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컨셉 브랜드와 광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브랜드 이름도 청정원, 풀무원, 해찬들, 산내들 이런 식으로 친자연 성향의 브랜드 네임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식품에는 바디샵이라 애니스프리 이런 브랜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름부터가 이렇게 친자연지향적인 내용으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중심을 둔 브랜드 경영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지향인데요. 온 인류의 염원은 건강한 삶입니다.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인데 소득이 높아져 가면서 더더욱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보내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기농 식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주까지도 생길 정도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유기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무농약이 유기농으로 알고 있는데 무농약은 저농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만은 무농약이기도 해야 되지만 비료도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천연 비료를 써서 생산한 식품이 유기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기농은 발전 가도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트렌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 스포츠 시설 증가인데요. 뭐 수영, 스쿼시, 골프 뭐 이런 시설은 계속해서 증가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 컨셉의 마일드, 라이트, 뭐 고기능성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지금 술도 순한 진로가 알코올 도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25%에서 계속 낮춰서 지금은 16% 소주까지 나오는 이런 추세라는 거죠. 술 마시는데 도수가 낮는 것 마시자 하는 내용입니다. 밀러 라이트, 백세주, 매실주, 산사주 그래서 과실주라든가 건강 관련주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발효유 중에서는 윌 같은 경우, 발효유 같은 경우, 발효유 같은 경우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윌, 충치 예방금 자일리톨, 태양초에서 홍삼고추장을 만들고 뼈로 가는 칼슘 우유 이런 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컨셉의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 비식품에서는 돌침대가 뭐 별이 5개 이렇게 광고 보셨죠. 온장판, 옥장판, 황토 사우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형식으로 건강한 삶 지향 소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자연 지향, 건강한 삶 지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중심 성향인데요. 선진국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가족 중심화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 중심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이 아주 강한데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가족 중심의 문화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인테리어 붐도 DIY가 붐이죠.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내용들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를 인간들은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패밀리룩인데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같이 패션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옷을 입는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가족 컨셉의 브랜드 광고가 증가하는데요.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면 크라운베리커의 뭐 축하편이라든가 LG, 그 삼성전자, 기업 포장마차편,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중심의 광고, 가족을 컨셉으로 하는 광고가 급속도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이 내용은 소비자 트렌드가 가족 중심 생활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브랜드들에 발맞춰가는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사회활동 증가인데요. 여성들이 고소득 전문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실제 소비 주체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 진출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감소 추세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최고 경영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통령도 여성이 나왔던 적이 있죠. 그리고 여성부가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여성 전용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드라마, 카이코코 그리고 카드도 LG 레이디 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이디 퍼스트 부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주체로 급부상하는데 거기에 맞춰가기 위한 브랜드 경영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개인의 개성 추구인데요. 자신의 개성과 특성에 어울리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선택하더라. 그래서 독특한 개성 상품에 나와야 사람들의 시선을 끈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맞춤 컨셉의 브랜드와 광고 서비스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 미니스프리 같은 경우,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 여성 진 매장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맞춤 CD, 뮤직 시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개성에 어떻게 추구하는데 발을 맞출 것인가 하는 브랜드 경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켓 마케팅을 하는데요. N세대를 어떻게 타켓할 것인가, 키즈 세대, 실버 세대 이렇게 해서 타켓 마케팅의 에이지 타켓별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 트렌드는 고급 지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것이 잘 팔린가 하면 아예 고급이 잘 팔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식품 같은 경우는 하겐다즈, 디아망, 아인슈타인, 임페리얼 딤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으로 내용 의류 같은 경우도 게스 키즈가 나오고요. 캠브리지 퍼스트 클래스가 나오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디오스, 지펠, 파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워팰리스, 셰르빌, 뭐 금융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마케팅 활성화된데요. 노블리안, 루이지닷컴, 러블레스, 옷도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들도 명품 브랜드 유치를 해서 명품 매출이 굉장한 신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매출이 뭐 10억대, 웬만하면 10억대가 넘는 그런 매출이 발생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명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지향적 성향이 있다. 그 다음 트렌드는 편리함 추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발을 맞추어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햇반을 누가 먹겠는가 했었는데 햇반이 나온 뒤로 매년 히트 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 전자레인지 식품 시장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행 서비스들 출연인데요. 쇼핑을 대행해주거나 정보 검색을 대행해주거나 벌초를 대행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에 발을 맞추는 겁니다. 또 홈쇼핑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LG 홈쇼핑, CJ, 삼성몰, 인터파크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배달을 받아 먹겠다는 거죠. 요즘은 쿠팡이 대단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 시기에 쿠팡 매출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컨셉을 표방하는 브랜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식기세척기도 예전에는 처음에 식기세척기가 나왔을 때는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가전제품 많이 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식기세척기라든가 무선 주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물을 끓고 꺼지니까 오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컨셉으로 표방하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인간은 편리하고 싶어한다 하는 내용의 브랜드 경영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내용은 여가를 즐기는 문화 지향 생활 추구인데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도전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레저 차량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SUV 차량들이 대거 계속해서 매출 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선호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성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것은 운전이 편리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더욱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식 업체도 지금 뭐 아웃백 스테이크라든가 마르쉐라든가 스냅플레이스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죠. 레저 스포츠 산업인데 번지 점프라든가 래프팅, 자전거, 스노보드 이런 것들도 계속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산악 자전거에다가 로드에서 탈 수 있는 바이크가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리조트 업계에도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리조트의 외부 활동, 여가를 즐기러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를 지향하는 브랜드 마케팅의 필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탐색 욕구가 증가했는데요. 인터넷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습니다. PC 아니고도 요즘은 모바일에서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 특성, 가격 비교 등 적극적인 정보 탐색 욕구가 증가해서 네이버의 가격 저가격 찾는 것은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정보와 디지털 가전 출연,
디지털 가전들이 계속해서 출현되고 있죠. 디지털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기업 게시판의 활성화, 교류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보 탐색을 원하더라. 그럼 뭐 맛집 정보라든가 아니면 요리 레시피라든가 대단한 어플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인간들은 퓨전 라이프를 즐기더라. 서로 다른 가치들을 복합, 융합,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갔다. 문화 전반의 퓨전 문화가 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 같은 경우는 불고기 버거, 불고기 피자, 샐러드 김밥 이런 내용이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죠. 레스토랑에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퓨전 재즈 등 퓨전 컨셉으로 한 브랜드 광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라이스버거를 만들 정도로 서양식과 동양식이 퓨전으로 합해진 이런 퓨전 라이프가 활성화되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경영을 하는데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해 가는 것을 10가지 내용을 사례를 파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8-2 브랜드 경영과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10가지로 요약해 해서 브랜드 사례를 들어가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